네, 안녕하십니까. 주도우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의 12번째 시간으로서 진법 테마에서 BCD 코드와 그레이 코드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집중하셔서 열심히 다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이 BCD 코드와 그레이 코드가 어려우냐?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레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출문제에 2번이나 출제됐던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그레이 코드와 BCD 코드를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때 어떤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지난 시간에 진법 테마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의 모든 기초가 이번 시간에 다 활용이 되고 있다. 사실 지난 시간 3강을 통해서 진법 테마 1강, 2강, 3강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이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잘 출제는 되지 않았어요. 우리 정보처리 기사와 산업기사에서는 이번 시간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BCD 코드, 그레이 코드, 그리고 보수에 관련된 얘기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진법 테마의 1강, 2강, 3강 선생님이 안 들어도 됩니까? 그게 아니죠. 진법 테마의 1강, 2강, 3강을 듣고 오셔야만 이 부분이 아주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기초부터 이렇게 닦아 나오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 진법 테마의 1강, 2강, 3강을 열심히 들어오셨던 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이 얼마나 쉬운 내용인가 한번 이번 시간을 열심히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자, 이번 시간도 플로 차트를 들여다보면 사실 좀 머리가 아프잖아요. 상당히 길잖아요.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거 보지 말라니까요. 이거 보지 말고, 자, 기본적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진법 테마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십진수의 이진수 변환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꿀 때는 2로 나눠주면 돼요. 2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구해주면 돼요. 그 나머지를 배열에다가 차곡차곡 담아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출력할 때 거꾸로 출력해주면 된다. 이 개념을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BCD 코드에 대한 한 예를 391이라는 숫자를 갖고 왔어요. 저기 BCD 코드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BCD의 약자가 바이너리 코드 포 데시멀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진화, 십진 코드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이진수와 십진수 간의 변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적혀있는 이 숫자가 391이라는 숫자가 십진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 391을 이진수로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391을 이진수로 바꾼다 그래서 얘를 391 나누기 2 해서 2, 1은 2, 2, 9, 18, 2, 50, 나머지 1 이렇게 해서 계속 나누라는 의미가 아니라 BCD 코드의 규칙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BCD 코드의 규칙은 주어진 십진수 391을 각 한 자리씩 끊어요. 끊어서 첫 번째 1의 자리를 이진수 4자리로 만들고 두 번째 10의 자리도 이진수 4자리로 만들고 첫 번째 100의 자리도 이진수 4자리로 만들면 돼요. 그럼 가만 들어보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이진수와 8진수 간의 변화는 3비트에서 3자리씩 끊었잖아요. 그리고 이진수와 16진수와의 관계는 4비트에서 4자리씩 끊었죠. 그 개념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391을 각각 잘라서 4자리의 비트를 만들어서 십진수 한 자리를 4비트의 이진수로 바꿔주면 된다. 자, 그렇다면 391을 어떻게 한 자리씩 끊습니까, 선생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한 자리씩 끊을 때 십진수 100의 단위, 10의 단위, 1의 단위를 한 자리씩 끊을 수 있는 방법은 10으로 나눠주면 된다. 한번 해볼까요? 자, 10으로 나누는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 자, 391이라는 숫자를 10으로 나눠보죠. 자, 10으로 나누면, 자, 몫이 3이 되고, 30이 되고, 91이 남으니까, 몫이 9가 되고, 90이 되고, 나머지 얼마? 1이 되더라. 자, 요 1이 요렇게 끊겨 나온 거예요.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갖고 오면 한 자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발생했던 이 몫을 내려서 한 번 더 10으로 나누죠. 이 몫을 내려서 한 번 더 10으로 나누면 몫이 3이 되고 30이 되고 9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숫자 9를 빼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번 이 3을 내려서 또 한 번 10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0이 되고 나머지가 3이 되니까 마지막 3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진수의 길이가 긴 숫자,
뭐 100단위, 1000단위, 10,000단위가 될 수 있겠죠. 그 단위의 숫자를 한 개씩 잘라내는 방법은 1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면 잘라낼 수 있다. 그 과정이 이 알고리즘에서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 한 자리씩 잘라냈어요. 1, 9, 3 잘라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391을 바꿀 거지 193을 바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잘라내니까 1이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1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9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이 나왔어요. 우리가 바꿀 숫자는 이거지만 우리가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면 역시 거꾸로 나오죠. 거꾸로. 그러면 일단 거꾸로 나온 걸 가지고 그대로 컴퓨터가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알고리즘을 짜주면 되는데 어떻게 짜주느냐. 자, 1을 이진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1을 이진수로 바꾸면 8421 BCD 코드는 무조건 4비트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 4비트로 만들게 되면 1을 이진수로 바꾸면 원래는 0001이 되잖아요. 자, 보세요. 자, 1을 이진수로 바꾸면 8의 자리, 4의 자리, 2의 자리, 1의 자리니까 1이 하나 있으면 되고 나머지가 필요 없게 되죠. 그러니까 10진수 1을 이진수로 바꾸면 0001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진수 9를 이진수로 바꾸면 역시 8, 4, 2, 1 자리에서 8 하나, 1 하나 필요하고 2개는 필요 없으니까 10진수 9를 이진수로 바꾸면 1001이 돼요. 자, 또 한 번 10진수 3을 이진수로 바꾸면 8, 4, 2, 1 자리에서 2 하나, 1 하나, 4 필요 없고 8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193을 바꾸니까 이렇게 되더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답은 193이 아니라 391인 거죠. 그러니까 출력할 때 우리가 거꾸로 출력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193이라는 숫자에서 1이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바꾸게 되면 맨 처음에 이게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9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바꿀 때는 맨 처음에 이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먼저 나와요. 뒤에 게. 그리고 3이라는 숫자를 바꿀 때도 이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오는 대로 계산하면 얘가 거꾸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1이라는 값을 우리가 컴퓨터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알고리즘을 하게 되면 1000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야. 이렇게 4비트로 나오더란 얘기죠. 그 다음에 9를 바꾸니까 또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죠. 3을 바꾸니까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출력할 때 어떻게? 거꾸로 출력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0001, 1001, 0011이 나오더란 얘기죠. 결국 우리가 지난 진법 테마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그 이전에 100단위로 나와 있는 391이라는 숫자를 각각 한 자리씩 잘라내기 위해서 10으로 나눠주는 과정. 그 두 가지 과정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계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출력할 때 거꾸로 출력하는 그 과정만 생각한다. 딱 세 가지만 생각하면 이 BCD 코드는 아주 간편하게 우리가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플로차트 들여다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스타트 시작되면서 BCD라는 배열 안에다가 12개의 방을 세팅하라. 자, BCD에 12개의 방을 제가 세팅을 했어요. 이 이름을 BCD라고 합니다. BCD. 12개 방을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CNT 초기치는 0으로 잡아주고, 자, DEC, 임의의 숫자를 입력받습니다. 우리는 얼마 입력받을 거냐면 391을 입력받습니다. 자, 391이라는 숫자를 예를 들어서 입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입력받겠다 해서 임의 숫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I 값을 얼마부터 증가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체의 순환 박스 문을 몇 바퀴 돌릴 거냐를 1번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내려왔습니다. 자, 입력받은 DEC 10진수를 10으로 나눠서 몫을 구합니다. 인트를 취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입력받은 10진수 DEC에다가 방금 계산했던 몫 곱하기 나누는 수를 하면 되죠. 이 2번 문제는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더라도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고 충분히 여러분들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죠. 몫과 나머지 구하는 것은 공식처럼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방금 구했던 이 나머지를 임의의 변수 A라는 변수에다가 넣어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 갖고 이제 장난을 치겠다는 얘기죠. A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방금 구했던 우리가 나머지가 구해져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391을 10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발생되는 나머지가 뭐야? 1이죠, 1. 1이라는 값이 A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1이 첫 번째 A의 변수에다가 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야?
이 1이라는 수를 4자리의 이진수로 만들어주면 되죠. 답은 0001이 나오게끔 해주면 돼요. 그쵸? 자, A라는 값에다가 입력해놓고 이제 이 안에서 반복문이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BCD 코드를 보면서 이중 반복문을 여러분들이 처음 보게 되는데요. 자, 이중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 박스가 바깥쪽에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안쪽에서 똑같은 반복 박스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우리가 이중 반복문이라고 하는데 이 이중 반복문에 대한 원리는 나중에 우리가 배열 테마에서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은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되고 나중에 배열 테마 들을 때 이중 반복문의 원리를 제가 설명드릴 때 아 그때 BCD 코드 공부할 때 그래서 이중 반복문이 이렇게 돌아갔었구나 라고 기억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물론 그때 가서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반복문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또 J값은 어디서부터 증가할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하는 일은 이 안에 있는 이 반복 박스를 몇 바퀴 돌려줄 거냐를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쵸? 근데 감이 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안에서 과연 몇 바퀴 돌릴까? 자,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이 안에 이거 몇 바퀴 돌리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뭘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391이라는 숫자를 이 위쪽 부분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한 자리씩 잘라냈죠. 그래서 첫 번째 1의 자리 요거 하나 빼낸 거잖아. 빼내서 A에 담아놓고 A를 갖고 이 안에서 장난칠 거잖아요. 그쵸? 장난친다는 말이 재밌게 들려야 될 텐데. A 갖고 장난칠 거잖아. 그러면 이 뽑아낸 1이라는 이 값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쵸. 이진수 4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진수 4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1이라는 값은 사실 이진수로 변환해도 한 자리밖에 안 생기지만 0001이라는 값을 만들기 위해서 이진수 4자리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몇 바퀴 돌려야 돼? 당연히 4바퀴를 돌려야 되죠. 그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A라는 값을 입력받았는데 그 A라는 값을 이진수로 바꿀 거니까 2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구해주면 되죠. 그쵸. 그럼 4번 답은 당연히 뭐겠어요? 4번 답은 A를 2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하면 되죠. 근데 여기 목은 이 목의 변수와 이 목의 변수가 똑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목2라 그래서 다른 변수를 준 거예요. 변수는 여러분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 몫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구해야 되겠죠? 또 이 나머지와 이 나머지 헷갈리면 안 되니까 나머지 2라는 변수를 써서 방금 입력받은 A에다가 방금 구했던 목2 곱하기 2를 빼주면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도 A라는 값을 목과 나머지를 구했어요. 그쵸? 자, 그리고 CNT는 CNT 플러스 1을 통해서 CNT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카운트를 시킵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BCD 갈로 CNT 방 안에다가 뭘 넣어라? 방금 구했던 이 나머지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방금 구했던 나머지 뭐? NMG2를 어디에다가? BCD 갈로 CNT에 넣어라. CNT의 값은 얼마죠? CNT 조기치가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0이 들어와서 CNT의 첫 번째 값은 1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BCD 갈로 1번 방에다가 나머지 2를 넣어주란 얘기죠. 그러면 A라는 값이 아까 1이었죠? 1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1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발생되는 이 나머지를 어디에다가 BCD 1번 방에 넣어라. 여기에 넣으란 얘기죠. 여기가 BCD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 쭉 가서 얘가 총 몇 개의 방이었죠? 12개의 방이니까 12번 방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391이라는 숫자를 뽑아내서 첫 번째 마지막 1의 자리 요 한 자리를 뽑아내서 얘를 뽑아내는 방법을 10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얘를 10으로 나눠서 얘 한 자리를 뽑아냈죠. 뽑아내서 얘를 어디서? 이쪽 파란색 요 부분에서 이진수로 만들기 위해서 4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2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무조건 4번이 반복돼야 돼. 왜? 4자리를 다 채워 넣어야 돼요. 우리의 답은 끝났어요. 몫이 0이 되면서 끝났단 말이야. 하지만 BCD 코드의 원리는 무조건 4자리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4바퀴를 돌려서 계속 0이 나오더라도 계속 돌리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몫을 내려서, 그쵸? 이 몫을 내려서 또 2로 나누죠. 그럼 이 0은 0, 나머지 얼마? 0. 이 0을 어디에다가 두 번째 여기다 넣으란 얘기고. 또 4바퀴 돌려야 되니까 이 0을 또 내려서 또 2로 나눕니다. 이 0은 0, 나머지 얼마? 0. 이 0을 또 어디? 여기 넣으란 얘기고. 또 한 바퀴 더 돌려서 0을 내려서 이 0은 0, 나머지 얼마? 0. 이 0을 여기다 넣으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4바퀴 4회전을 무조건 시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3번 답은 뭐가 되겠어? J값은 1부터 4까지 1씩 증가하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4번 답은 J는 1부터 4까지 1씩 증가하면 된다. 3번 답이.
그쵸? 자, 이 부분은 무조건 4바퀴 돌려야 되니까. 우연찮게 우리가 391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착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게 1이기 때문에 1 나왔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선생님? 아니에요. BCD 코드의 원리가 무조건 4자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사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쓸 때도 오늘 1강이다. 그럼 01강 이렇게 쓰는데 사실 01강으로 쓰나 그냥 1강으로 쓰나 상관은 없잖아. 그쵸? 근데 제 강의가 총 99강까지 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강 하고 난 다음에 두 자리로 10강, 11강 이렇게 나가면 처음부터 01강, 02강 이렇게 하는 게 보기가 더 좋잖아요. BCD 코드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4자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4바퀴를 무조건 돌려주는 거예요. 됩니까? 자, 그러면 발생됐던 첫 번째 나머지를 BCD 1번 방에 넣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어떻게? 이 몫을 다시 올라갈 때 이 몫을 다시 A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난 다음에 또 2로 나누고 또 발생된 이 몫을 다시 A 자리에 넣어주고 난 다음에 또 2로 나누고 또 이 발생된 몫을 넣어서 A에 넣고 난 다음에 또 2로 나누고 이 과정을 해야 되죠. 그럼 올라갈 때 뭐야? 방금 구했던 이 목2를 어디에? A에 넣어놓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이 과정을 4번 반복하라는 얘기죠. 자, 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이 순환문, 요 부분은 이 부분을 4번을 반복하기 위한 부분에 해당이 되겠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어디? 이거 반복하러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올라갈 때 몫을 DC에다가 넣어주란 얘기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여기서 뭘 했습니까? 입력받은 391을 한 자리로 자르기 위해서 10으로 나눠주는 작업을 했었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391이라는 숫자를 10으로 나눠서 몫이 39가 되고 390이 되니까 나머지가 1이 되는 이 1을 여기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이 몫을 내려서 39로 내려서 다시 한번 10으로 나눠주죠. 그러면 몫이 3이 되고 30이 되니까 나머지가 얼마? 9가 되는 이 과정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 과정이 뭡니까? 방금 구했던 이 몫을 다시 10진수 자리에다 넣어주고 10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올라갈 때 뭘 해야 돼? 방금 만들었던 이 몫을 다시 DC에다가 넣어줘야 되죠. 넣어주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을 반복하러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 DC 자리에 39가 들어가죠? 그럼 39를 10으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A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을 다시 A에다가 넣어주고 난 다음에 그 A가 뭐가 됩니까? 9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9를 가지고 역시 2로 나누면서 목2와 나머지 2를 구해요. 이 과정을 4바퀴 돌리죠. 그러면 9를 가지고 4바퀴 돌리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9를 뽑아냈어요. 그렇죠? 9를. 자, 펜이. 네, 9를 뽑아냈어요. 자, 9를 뽑아내서 4바퀴 돌려볼게요. 자, 9 나누기 2. 2, 4, 8, 나머지 1. 첫 번째 1을 어디에? 여기다 넣고. 그죠? 자, 이 목2를 다시 내려서 2로 나눕니다. 2, 2, 4, 4, 나머지 0. 이 0을 어디에다가?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이 2를 내려서, 또다시 2로 나눕니다. 이 1은 2, 나머지 얼마? 0. 이 0을 어디다가? 여기 넣고. 또다시 1을 내립니다. 1을 내려서 2로 나눠서 이 0은 0, 나머지 얼마? 1. 요 1을 어디다가? 여기다 넣게 되는 거죠. 요 과정을 4바퀴 돌리는 거야. 자, 다행히 이번 숫자는 9기 때문에 4바퀴를 무조건 돌려야 이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다. 그죠? 아까 첫 번째는 1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1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뒤에 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1이든 9든 3이든 무조건 이거 4바퀴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4바퀴씩 돌려야 된다. 이 말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좋아요. 자, 그래서 4바퀴 돌려서 이제 9도 1001로 바꿨어요. 그리고 다시 이 몫을 DC에다 놓고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10으로 나눠서 3이라는 값을 뽑아냈죠. 3이라는 값을 뽑아내서 역시 이 안에 들어가서 또 4바퀴 돌리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1100이 나오더란 얘기죠. 여기까지가 그 내용의 전부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뽑아내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391이라는 숫자를 BCD 코드로 바꾸기 위해서 각 자릿수를 떼내서 이진수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얘를 거꾸로 읽어줘야 돼요. 그렇죠?
거꾸로 읽어준다는 얘기가 얘가 3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9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1에 해당되는 거죠. 3을 이진수로 바꾸면 0011이잖아요. 9를 이진수로 바꾸면 1001이고 1을 이진수로 바꾸면 0001인 거잖아요. 그럼 그 출력할 때 거꾸로 출력하면 돼. 그래서 거꾸로 출력한 과정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됩니까? 그럼 거꾸로 출력할 때 어떻게 해? 이 아래쪽에서 I 값을 BCD 갈로 I 방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 뒤에서부터 거꾸로 출력하면 되죠. 그럼 6번에 들어갈 수 있는 답이 뭐예요? 이 배열의 크기가 총 몇 개? 12개니까 12번 방부터 1번 방까지 일씩 줄어들면서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I 값은 12부터 1까지 일씩 줄어들게 만들면 12번 방부터 1번 방까지 거꾸로 출력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더란 얘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 답은 뭐라 그랬습니까? 1번 답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몇 바퀴를 돌립니까? 391을 입력받았기 때문에 하나 떼고 두 개 떼고 세 개 떼면 되죠. 그러니까 I 값은 1부터 3까지 일씩 증가시키면 된다. 이 전체를 세 바퀴 돌리는 이유는 이 과정이 하는 일이 얘네들을 떼내는 과정이다. 한 개씩 두 개씩 떼내는 과정이다. 정리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 순환 반복문은 떼낸 값을 4자리로 반복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J 값은 1부터 4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얘를 4회전을 시키기 위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2로 나눠서 이진수로 만들어주는 거다. 정리되셨고요. 자, 이 부분은 얘를 자르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 다시 그 몫을 원래 DS에다가 넣어주는 과정을 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 부분이 나온 거고,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은 이 출력 자체를 이렇게 거꾸로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 알고리즘을 정리할 수 있겠죠. 결국 자,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지난 진법 테마 첫 번째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죠? 이 BCD 코드의 변환 자체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쵸? 보니까 어때요? 너무 쉽다. 이거 나오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왜? 여러분이 진법 테마의 기초를 잘 닦으셨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혹시나 이 내용이 선생님 좀 어려워요 하신 분들은 진법 테마 1, 2, 3강을 다시 한번 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레이 코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BCD 코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그레이 코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그레이 코드는 또 뭐야? 물론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에서 그레이 코드에 대해서 한번 배웠고, 필기 문제에서도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배웠지만 또 다 까먹었어. 또 나는 필기 공부할 때 그레이 코드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필기가 운 좋게 합격됐어요. 뭐 그런 분 좋아요. 괜찮아요. 그레이 코드.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 그레이 코드가 여러분들이 진법 테마 강의를 열심히 들어오셨기 때문에 역시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의 그 이론적인 원리를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그레이 코드 변환에서는 우리 논리회로 배웠었죠. 필기 공부 시간에. 또 필기 얘기하니까 또 머리가 또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필기 공부할 때 우리가 논리회로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논리회로 중에서 AND회로, OR회로, NOT회로, 또 뭐 난드회로, 노아회로, 그리고 마지막에 XOR회로라고 배우셨죠. XOR 기억나십니까? XOR. 베타적 논리합의 XOR 회로. 자, 이 XOR 회로의 진리표를 그려보면 두 개의 입력 AB가 이진수니까 경우의 수가 00, 01, 10, 11, 네 가지 경우의 수에서 결과물 X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XOR의 결과식은 두 개의 입력이 똑같을 때 00 또는 11일 때는 결과가 0이 나오고, 두 개의 입력이 서로 다를 때 01, 10 두 개의 AB가 서로 다를 때는 1의 결과를 만들어주는 게 베타적 논리합의 XOR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지금 외우세요. 두 개의 입력이 똑같을 때는 0이고 0011로 똑같을 때는 0의 결과가 나오고, 두 개의 입력이 서로 다를 때는 1의 결과가 나온다. 이게 베타적 논리합의 원리예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뭐 AND회로 같은 경우에는, 그쵸? AND회로 같은 경우에는 직렬이기 때문에 11일 때만 1이 나오고 00, 01, 10일 때는 전부 다 0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OR회로는 또 00, 01, 10, 11일 때 뭐 필요 없어요. 그쵸? OR회로, AND회로에 대한 개념은 안 나오니까. 자, 우리가 그레이 코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XOR 회로의 진리표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일단 말씀드리는데 외운다는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똑같으면 0이고 두 개 입력이 똑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이다. 이것만 기억하라는 얘기죠.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들여다볼게요. 자,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를 복습한다 그러면 자, 필기 때 이 그레이 코드를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지금 들으세요. 이진수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거 써볼게요. 01101이라는 이진수가 있어요. 얘를 그레이 코드로 바꿔라 라는 문제가 필기시험에 나왔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0을 그대로 내립니다. 그대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하는 요 두 개를 XO와 연산을 해요. XO와 연산을 하면 이웃하는 두 개, XO와 연산을 하면 0, 1이니까 두 개 입력이 서로 다르죠? 0, 1이잖아. 다르면 뭐 한다 그랬어? 다르면 1이라 그랬죠. 그죠? 또 요렇게 이웃하는 것끼리 두 개 연산을 해요. 요렇게 연산하니까 두 개 입력이 똑같죠? 두 개 입력이 똑같으면 뭐라 그랬어? 그쵸? 1이라 그랬죠. 두 개 입력이 똑같으면 0이라 그랬죠. 0. 얘네는 두 개 입력이 서로 다르죠? 다르면 뭐라 그랬어요? 1이라 그랬죠. 두 개 입력이 다르죠? 다르면 얼마? 1이에요. 이게 바로 그레이 코드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라 그러면 첫 번째 숫자는 무조건 그대로 내리고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방법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외우세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숫자는 그대로 내리고 두 번째 숫자를 만들 때는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를 XO와 연산을 합니다. XO와 연산은 0011일 때는 0이고 두 개 입력이 같을 때는 0이고 다를 때는 1이라 그랬어요. 0, 1이잖아. 다르잖아. 다르면 뭐 1. 11 같으면 0. 다르면 1. 다르니까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라 할 수 있겠죠? 뭐 이거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외우시면 돼요.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방법은 첫 번째 그대로 내리고 이웃하는 것끼리 XO와 연산해서 내리고 XO와 연산해 내리고 요거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컴퓨터에서 이 알고리즘으로 이걸 표현하려고 그러면 얘네들은 항상 거꾸로 입력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이 플로 차트도 지금 만들 때 거꾸로 만들어 놨어요. 실제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출제가 됐을 때는 지문 속에서 이런 설명을 다 해줬어요. 방금 제가 그렸던 그림도 다 그려줬어요. 지문 속에서. 근데 벌써 두 번이나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만약에 그레이 코드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그 설명이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학생들이 이 정도는 공부했기 때문에 알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지문을 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레이 코드 변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변환한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지문 속에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방금 그레이 코드를 바꿀 때 앞에서 맨 앞에 있는 거 내리고 연산해서 내리고 연산해서 내리고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얘는 거꾸로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진법 테마에서 계속 나오면서 출력을 거꾸로 하는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거꾸로부터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하라고 문제에서 지시가 돼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진수가 이렇게 입력됐어요. 10110 이렇게 입력된 거야. 거꾸로. 처음부터 01101이라는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먼저 넣겠다. 10110이라는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라. 그러면 방금 제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했는 방향을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어떻게? 첫 번째 1 그대로 내려. 그대로 적죠. 그죠? 그 다음에 이웃하는 얘네 두 개 비교해서 베타적 논리합 XO와 연산을 하면 되죠. 두 개 입력이 0, 1 서로 다르죠. 1, 0 서로 다르죠. 다르면 뭐라 그랬어? 1이라 그랬죠. 1. 두 개 입력이 서로 다르면 1. 두 개 입력이 서로 같으면 0. 그러면 또 이웃하는 것끼리 또 이렇게 비교해서 다르죠? 1. 같죠? 0. 다르죠?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답을 만들어란 얘기죠. 됩니까? 자,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꿀 때는 첫 번째 숫자 그대로 내리고 이웃하는 것끼리 비교해서 XO와 연산해서 내리는 거야. 그쵸?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또 그럼 반대로 또 원리를 우리가 또 하나 더 알아야 되니까 이 알고리즘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러면 만들어졌던 그레이 코드를 다시 원래의 이진수로 바꾸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 이진수로. 자, 이건 필기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인데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원래 이진수로 바꾸겠다. 그러면 첫 번째 1을 그대로 내리는 건 똑같아요. 첫 번째 1을 그대로 내려요. 이렇게 내린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내려져 있는 얘와 그 다음 거를 비교를 해요. 이렇게 그 다음 거를 비교를 해서 XO와 연산을 하게 되면
1과 1이니까 두 개임이 같죠? 같으면 0. 그죠? 또 떨어진 얘와 그 다음 거를 비교해요. 그 다음 거를 비교하면 또 얘와 얘는 어때요? 다르죠? 다르면 1. 또 얘랑 얘랑 이렇게 비교하면 다르죠? 1. 얘랑 얘랑 비교하면 같죠? 뭐예요?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써보니까 10110, 10110 똑같죠? 아하. 그러니까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꿀 때,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꿀 때는 첫 번째를 그대로 내리고 위에서 이웃하는 것끼리 XO와 연산해서 떨어뜨리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꾸라 그랬다. 그럼 그 원리는 첫 번째를 그대로 내리는 건 똑같아. 그럼 떨어진 얘와 그 다음 거를 비교해서 XO와 연산을 해서 내리면 그 값이 만들어지더라. 자, 원리 설명했습니다. 자, 요 과정은 뭐다?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거고, 요 과정은 뭐 하는 거다? 그레이 코드를 다시 이진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쵸?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알고리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꾸는 문제가 나왔을 때 개념을 이해하라고 설명을 따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알고리즘을 들여다보도록 하죠. 이 알고리즘은 그레이 코드인데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BIN 5개의 방을 세팅하라. 자, BIN 5개 방을 세팅했어요. 그 다음에 그레이 5개 방을 세팅하라. 그레이 5개 방을 세팅했어요. BIN은 바이너리 이진수고 그레이는 그레이 코드니까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 바꾸기 위해서 2개의 5개의 방을 세팅을 했습니다. 자, CNT 이꼬르 0으로서 CNT 초기치를 0으로 잡아줬고 내려왔습니다. CNT는 CNT 플러스 1을 통해서 CNT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죠. 자, 리드 읽어라. 뭐 BIN CNT 방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읽어라. 무슨 말이냐? 여기에 들어있는 숫자를 다 읽어내라 이 얘기죠. 이 과정을 몇 바퀴? 5바퀴 돌려라. 그럼 이 안에 숫자 5개를 뭐 넣어라 뭐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죠? 자, CNT 값이 5보다 작을 때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마지막 올라가는 숫자는 얼마가 된다? 4인 상태에서 마지막 올라가겠죠. 4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5가 만들어지니까 결국 리드 BIN 5번 방까지 1번 방부터 5번 방까지 읽게 되는 겁니다. 5개의 방을 세팅하고 이진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뭘 하는 거야?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자, 준비 과정입니다. 자,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입력받은 이진수를 우리가 그레이 코드로 지금부터 변환할 겁니다. 자, 그레이 갈로 몇 번 방? CNT 값은 여기서 5바퀴 돌고 내려왔기 때문에 CNT 값은 5가 된 상태죠. 이거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5바퀴 돌렸으니까 CNT 값은 첫 번째 뭐야? 5번 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레이 5번 방 안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그레이 5번 방에다가 뭐 하면 돼? 이거 그대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BIN 5번 방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레이 5번 방에다가 첫 번째는 그대로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번 답은 뭐겠어요? 그쵸? BIN 갈로 몇 번 방? 5번 방에 있는 얘를 그대로 그레이 5번 방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근데 또 여기다 5라고 쓸 필요 뭐 있어요? 방금 내려왔던 숫자 중에서 CNT 값이 5로 바뀌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도 CNT라고 넣어주면 되죠. 그죠? BIN 갈로 CNT 방 안에 있는 것을 그레이 갈로 CNT 방 안에 넣어라. CNT가 5까지 증가한 상태였기 때문에 BIN 갈로 5번 방에 있는 요 1을 그레이 갈로 5번 방에다가 그대로 넣어라. 요 첫 번째 과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얘를 여기서 따로 분리시켜, 이 반복문 바깥쪽에서 따로 분리시켜 놓은 이유는 뭡니까? 얘는 연산하는 게 아니잖아. 그대로 내리면 되는 거잖아.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 이제부터는 이웃하는 2개를 XO와 연산해서 내려줘야 돼요. 그쵸? 그럼 이 이중 반복문 박스 안에서 XO와 연산의 결과를 넣게 되는 과정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는지는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내려오니까 BIN 갈로 I방에 있는 거와 BIN 갈로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방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얘랑 얘를 비교해서 여기 내리는 거죠. 그럼 얘는 BIN 몇 번 방이야? 얘는 BIN 갈로 5번 방이 되겠고 얘는 BIN 갈로 4번 방이 되는 거잖아. 결국 BIN 5번 방과 BIN 4번 방을 비교해서 XO와 연산해서 내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강의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니까 바깥에서도 지금 도와주잖아요. 뭘 도와줍니까? 지금 뭐 전투기가 막 날아다니고, 그죠? 우웅하는 소리 들리죠?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집중.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5번째 방 내리고, 그리고 5번째 방과 4번째 방을 연산해서 그 다음 내리라는 얘기예요. 집중하세요. 자, 내립니다. 그러면 5번째 방과
네 번째 방에 있는 1과 0을 비교하는 거죠. 1과 0을 비교할 때 두 개 입력 1과 0, 두 개 입력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0이냐 1이 나오는 거죠. 자, x와 연산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x와 연산의 a와 b 과정은 00, 01, 10, 11일 때 x의 결과값은 두 개 입력이 같을 때는 0이고 두 개 입력이 서로 다를 때는 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비하인갈로 5번 방과 비하인갈로 4번 방을 비교하죠? 그럼 비하인갈로 몇 번 방과 비하인갈로 몇 번 방, 5번 방과 4번 방을 비교했을 때 어떨 때 1을 넣고 어떨 때 0을 넣어요? 같을 때 0을 넣죠. 같을 때. 그쵸? 그러면 같을 때 0을 넣으면 이쪽이 0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쪽이 뭐가 되겠어? 이쪽이 yes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 꼴, 얘랑 얘가 같으냐라고 물었죠. 얘랑 얘랑 같으면 yes하고 0을 넣게 되고, 그러면 같지 않다는 얘기는 이쪽이 no가 되는 거면서 얘랑 얘랑 같지 않으면 이쪽에 뭘 넣어? 1을 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이 코드 바꾸는 이 XOR의 원리를 알아야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쵸? 됩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가 적어야 될 거, 이 답을 적어야 될 거는 bin 갈로 5번 방과 같으냐, 뭐 bin 갈로 4번 방이 같으냐, 이거 이 안에다 적어야 되잖아. 그럼 이걸 그대로 적을 수는 없잖아. 다음번에는 어떻게 또 이렇게 비교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5번 방과 4번 방을 비교해야 돼. 그러면 5번 방과 4번 방을 비교할 때 우리가 배열에서 이 부분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앞에 거를 만약에 n이라고 한다면, 얘를 만약에 5 대신에 n이라고 쓴다면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n-1로 쓰면 되죠. 그쵸? 근데 여기에 변수가 i로 사용이 됐죠. 그쵸? i로 사용됐기 때문에 i가 뭐부터 뭐까지 변화하겠죠. 여기에 i가 사용됐잖아. 그러면 이 i 값을 5로 만들어준다면 이 동그라미 3번의 답은 뭐겠어요? 그쵸? 3번의 답은 bin 갈로 i에서 하나 뺀 값 i-1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i 값이 5면은 bin 갈로 5번 방과 bin 갈로 4번 방을 비교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i 값 하나 줄였어. 그러면 i 값이 4가 됐어. i 값이 4가 되면 bin 갈로 4번 방과 bin 갈로 3번 방을 비교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i 값이 처음에 5인 상태에서 5번 방과 4번 방 비교했죠. 그래서 그 값을 여기 넣었죠. 그리고 한 바퀴 돌리면 i가 하나 줄어들면서 i가 4로 바뀌게 되면 bin 갈로 4번 방과 i-1번 방이니까 4번 방과 3번 방을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 원리로 만든 거죠. bin 갈로 i방과 bin 갈로 i-1방을 비교했을 때 같으면 0을 그레이방에 넣고 다르면 1을 그레이방에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답은 뭐가 되겠어요? 5번부터 2번 방의 i 값은 어디에? i 값은 5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줄어들면 돼? 1까지요? 1까지? 답 보지 마세요. 답 보지 말고 제 설명 들으세요. 5부터 어디까지?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비교하잖아. 5번 방, 4번 방. 4, 3, 3, 2, 2, 1. 여기까지 끝나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 중에서 이 G봉이 i입니다. 제 왼손이 뭐가 되는 거야? i-1이 되는 겁니다. 그쵸? i와 i-1. 비교하고 비교했어요. 끝났어요. 지금 이 값이 얼마야? 2가 되는 거예요. 2. 그죠? i는 2까지만 줄어들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i를 1까지 가버리게 하면 이렇게 비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여기 없는데 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열 테마, 정렬 테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아마 기초가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G봉이 i고 내 왼손이 그 i-1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5 이렇게 하면 i는 어디? 2까지 하고 끝나는 거야. i는 5부터 2까지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i는 5부터 어디까지? 2까지 1씩 줄어들게 하면 이게 이 2번 답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답항 찾아보니까 역시 이게 없어. 그러니까 5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서 5로 만들어주고 내려온 게 뭐였어요? CNT. 그쵸? 그러니까 이 자리에 5 대신에 CNT라고 넣어주면 i는 CNT부터 2까지 1씩 줄어들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게 2번 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내려왔을 때 i 값이 5부터 시작하니까 bin 갈로 5번 방과 bin 갈로 4번 방하고 비교했을 때 서로 같으면 0을 그레이방에 넣고 그렇지 않으면 1을 그레이방에 넣어라.
그러면 여기서 6번 답이 될 수 있는 거. 여기도 6번이고 여기도 6번이죠? 6번 답이 될 수 있는 거. 그레이 방 몇 번 방에 넣어? 이거 두 개 비교해서 여기다 넣는 거잖아. 이거 두 개 비교해서 여기 넣습니까? 이거 두 개 비교해서 여기 넣습니까? 여기 넣는 거잖아. 이거는 그레이 방에 얘가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이니까 그레이 몇 번 방에 넣는 거야? 그레이 4번 방에 넣는 거예요. 그럼 6번 답이 되는 건 뭐야? 그레이 4번 방에 넣어라. 그레이 4번 방에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답 보지 말라니까요. 자, 그레이 4번 방이 되는 거잖아. 원리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4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건 과연 뭐냐? 답방에 4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 4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방금 여기서 BIN 5번 방과 BIN 4번 방을 비교했잖아. I 값이 5인 상태였잖아. 5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BIN은 몇 번? BIN 뭐 I-1이 4번 방이 되는 거잖아. 아하, 그러니까 6번에서 4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I-1을 만들어주면 되는구나. 여기도 I-1을 만들어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6번 답은 I-1이 되는 거죠.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갈로가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왜 6번이 I-1이 되는지에 대한 개념 이해할 수 있겠죠? 너무너무 쉽게 정리가 되죠?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이 플로 차트를 먼저 들여다보면 이거 왜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왜 1을 여기 놓고 왜 0을 넣어야 되고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지문을 통해서 이 원리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플로 차트를 들여다보면 그 플로 차트가 너무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 파악을 제가 중점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그리고 이 반복문을 몇 가지? i값 2까지 증가시켜서 요거 두 개 반복해서 여기 내리는 것까지 결과가 끝났어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마지막 순환 구조에서는 뭡니까? 출력하는 거 하죠. 출력하는 것은 i는 5부터 1까지 1씩 줄어들면서 출력하죠. 왜? 우리는 뒤에서부터 했으니까 출력할 때 결국 우리가 출력하는 것은 이거 두 개 비교해서 넣고 난 다음에 출력은 거꾸로 출력해야만 이진수 10110이라는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 바꿀 때는 1뭐뭐뭐뭐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출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5번 방부터 1번 방까지 1씩 줄어들면서 출력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됩니까? 자, 좋아요. 자, 그레이 코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여담을 좀 하나 몇 가지 드릴 건데요. 우리는 항상 합격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의 합격이 목적이에요.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가셨어요. 갔는데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데이터베이스 너무 쉽게 나왔어. 업무 프로세스도 내가 거의 막 두세 문제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신기술 전산용어 너무 쉽게 나왔어. 점수 계산을 시험 문제 풀면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내가 적어도 한 50점은 나오겠어. 그럼 알고리즘에서 한 2개만 맞추면 나는 합격이겠어. 근데 알고리즘은 듣도 보도 못한 게 나와갖고 전혀 모르겠는 거야. 알고리즘에서 딱 2개만 맞출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도저히 분석이 안 돼. 우리는 합격하는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한 개라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머지 데이터베이스, 신기술, 업무 프로세스, 전산용어 다 합하니까 55점이 나온 거야. 알고리즘에서 한 개만 맞으면 합격하는 거야. 근데 이 알고리즘 하나도 모르겠어. 그럴 경우에요. 따라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절대 따라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4번, 5번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4번, 5번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yes 아니면 no잖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의 답은 여기가 yes고 여기가 no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둘 다 맞겠죠. 근데 만약에 내 실수로 이쪽이 no고 이쪽이 yes라고 적었어요. 그럼 둘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답을 이렇게 적는 거야. 여기도 yes, 여기도 yes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러면 이 4번하고 5번은 무조건 yes 아니면 no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쵸?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왔을 때 과감하게 둘 다 yes로 적어버립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겠죠. 그럼 5점은 무조건 건지겠죠. 알고리즘이 총 30점 만점이니까 갈로가 6개 나오면 한 문제당 5점이고 갈로가 5개 나올 수도 있어요. 갈로가 5개 나오면 한 문제당 6점이에요. 그러니까 5점, 6점 무조건 건질 수 있는 거잖아. 뭐 이렇게 똑같은 거 썼다고 해서 OMR 카드에 뭐 오류가 난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이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확실히 문제를 분석하고 정확한 답을 넣는 훈련을 해야 되지, 제가 이 꼼수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만약에 최악의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과감하게 이렇게 하는 어떤 배짱이 있다면 뭐 합격하는 데 붙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절대 또 제가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저는 원래 예스, 노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 생각이 나갖고, 둘 다 예스 하는 바람에 이 한 문제를 틀려가지고, 저는 불합격했어요. 이러면 저는 할 말 없어요. 저 따라하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그런 경우에 그런 잔머리도 굴려서 어떻게든지 합격을 해보겠다는 그런 어떤 신념을 가져보라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잖아.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합격이 최종 목적이고 목표예요. 됩니까? 자, 좋아요. 자, 그레이 코드 변환까지 했는데 이번 시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여러분 시험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한 번 나왔던 문제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레이 코드는 2번이나 출제가 됐고 또 나올 가망성이 있고 BCD 코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내용은 알고리즘 13강의 진법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진수의 덧셈과 그리고 보수 부분은 또 상당히 또 난이도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정리할 거니까 지금까지 이번 시간까지 정리를 잘 해 오셨다면 뭐 다음 시간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 드립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고 또 저녁에 들으신 분은 좋은 꿈 꾸시고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